중등 내신이 이제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다 실전이니까 중등 때 어떻게 준비가 됐냐.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거예요. 시험 직전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 갑자기 선생님이 뜬금없이 잠깐 47페이지 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간각도 하나 추가할게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그걸 봐야 되거든요. 네, 국어할 가장 큰 거는요. 애들이 일단 시험 딱 끝나자마자 다 맞은 것 같아.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게 아마 모국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국어를 항상 모든 애들이 다 자신감이 있어 해요. 근데 사실 수능에서 국어 만점자가 제일 적어요. 네. 우리 나혜쌤한테 또 수업 들으면 또 과학고 하잖아요. 아유, 네, 좋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보니까 대부분이 고등학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안녕하세요. 국풀 최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등 내신과 그리고 우리가 중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까 관련해가지고 우리 분당의 김나혜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파라문회원 분당원 원장으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작년에 몇 월에 추천했죠, 우리가? 작년에도 이맘때 이맘때쯤에. 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네네. 이맘때쯤에 이제 출연해가지고, 그때 이제 대치 중등의 선생님이었고. 네, 맞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기파랑 우리 문혜원 분당의 원장이고. 네, 맞습니다. 갑자기, 급성장을 했습니다. 네,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네, 좋아요. 네,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기파랑 분당 중등 1학년 수업을 하고 계시고 또. 네. 그래서 우리 대치동 우리 아이들이 많이 섭섭해 한다고. 네, 그래서 사실 지금도 꿈에 나와요. 네, 지금도 네, 제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그래서 한 4년, 5년 정도 가르쳤다 보니까 그 자리가 가고 싶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네, 꿈에 나옵니다. 분당 애들은 그렇게 많이 안 이쁜가요? 분당 애들도 귀엽죠. 네. 근데 4, 5년 같이 가르쳤으니까. 네네. 초등부터 데리고 올라갔었고. 맞아요. 제 초등부터 키워서 이제는 애들이 중3이 되고 그다음에 몇몇 애들은 지금 과학고까지 가버리다 보니까 네, 이제 한 고등까지 밟아버리니까 많이 키운 것 같아요. 네. 우리 나혜쌤한테 또 수업 들으면 또 과학고 하잖아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중등 내신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쵸. 네네. 중등 내신이 이제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다 실전이니까 중등 때 어떻게 준비가 됐냐, 중등 때 어떻게 훈련이 됐냐가 이제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최신 중학교 내신 트렌드에 대해서 네. 뭐 할 얘기가 좀 있으신가 봐요. 다들 어려워지고 있다 정도까지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2025년 기준으로 전국 교육청에서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바꿔버려라라고 한 지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였던 친구들이 점점 학습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1년 동안 놀았다가 이제 한 학기만 놀다 보니까 이제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되면 이제 애들도 공부를 또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난이도는 올라가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내신이 이제 생긴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애들이 1학년 때부터 내신을 보다 보니까 좀 어려워졌다. 네. 그리고 이 난이도라고 하는 게 사실 상향 조정은 쉬운데 하향 조정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이 공부를 할 때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관련된 그 기출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출을 공부하다 보면 그보다 잘 보면서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게 이 난이도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는 분위기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치하고 분당 둘 다 어려워지는 분위기예요? 사실 대치가 좀 심했죠. 자유학기제 지침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명확하게 내리긴 했었는데 대치는 재작년부터죠. 이제 애들이 계속 시험이 부활하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많이 좀 어려운 시점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제가 분당에 와서 또 분당도 보니까 이제 애들이 그래도 2학기 때부터 시험을 보고 있는 추세이긴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외부 지문이 있는 학교들이 점점 생기면서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긴 하구나라고 하는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대치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시험 난이도만 보면요. 네. 그래요.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이제 수업해 볼 때 보면은 뭐 분당도 중학교가 아주 대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잘하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전에 뭐 분당의 중학교가 전국 1위 학습 성과를 이뤘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던
쉬웠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시험은 조금 대체적으로 좀 더 어렵지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다 이거예요. 내신이. 네. 그러면은 평소에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조금 내신이랑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긴 하더라고요.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규 따로 내신 따로 약간 이렇게 유리되게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사실 국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학년이 달라질수록 배우는 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낯선 영어를 확장식으로 공부하는 게 이제 국어라는 과목이다 보니까 평소에도 내신 대비하는 것처럼 관련 개념어들을 좀 더 중복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한 문제라도 제발 공들여서 정확하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정규나 아니면 방학 동안에 이제 공부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기보다 하향이거나 아니면은 자기 수준에 있는 문제들은 안 풀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어차피 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자기 수준보다 어느 정도 높은 문제를 풀었어야지 성적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제 향상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좀 선행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다 보니까 애들이 그걸 푸는데 너무 대충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자기 수준보다 높은 문제를 푸는 거라면 이제 그 문제를 좀 더 꼼꼼하게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져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생각이 듭니다. 객관식 오지선다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네네. 대충 풀 수밖에 없지만 귀파랑이라든지 우리 교재들은 보면은 보풀도 마찬가지지만은 분석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분석하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대충 풀어요? 대충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애들의 교재가 깨끗한 경우들이 있어요. 과제를 풀어오는데 분명히 자기보다 높은 수준을 문제를 풀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까지 다루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분명히 15, 16 애들이 17, 18 문제를 푸는데 눈으로 푸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 체크 없이 답안만 딱딱 하면은 그게 사실 이제 실수로 이어지는 거랑 가깝기 때문에 네. 특히 내신은 정말 치졸한 문제들이 조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묘한 차이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이제 평상시에도 좀 정확하게 공부를 좀 찾는 습관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선택지 근거나 뭐 이런 거 자기가 분석한 내용들을 다 써오게 하거나 뭐 좀 그런 장치 뭐 없어요? 가르칠 때 각 문제별로 이제 근거를 찾아오게 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1번 근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좀 눈에 띄게 좀 가시적으로 뭐 색깔별로 이제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학생들한테도 1번에 대한 근거는 따로, 그다음 2번에 대한 근거는 따로. 그래서 문제 푸는 유형 같은 경우를 학습시키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네. 애들이 결국에는 이제 혼자 공부를 하더라도 선택지의 근거 이런 거를 다 이제 쓰고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수업할 때 그 강사들은 이제 학생들이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네. 모든 거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답 못하면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정말 완벽하게 찾아봐요. 아리송한 것도 많아요. 사실 기억도 안 나고 잊어버리고 맨날 그러는데 이거 뭐였지 하면서 단어 하나하나의 정확한 의미도 물어봤을 때 두루뭉술하게 대답해주면 안 되니까 다 찾아서 다 써놓거든요. 강사가 수업 준비를 하듯이 그렇게 이제 우리 애들도 사실 공부를 하면은 실력이 향상되는 건데 혼자 공부할 때는 그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여기 보니까 무슨 벼락치기 팁이라고 써 있어요. 사실 이 벼락치기가 중요하죠. 내신에서는. 그렇지 벼락치기. 다 벼락치기 하니까 애들이. 네네. 그래서 근데 이 벼락치기가 약간 조금 결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벼락치기 하는 학생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친구는 한 번은 개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직전에 나는 몰아서 본다라고 하는 타입도 있고요. 네. 아니면 진짜 공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막판에 그 전날에 좀 벼락치기를 하고 싶다 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조금 부분이 좀 다르게 되는데, 난 중요한 건 이제 국어 벼락치기라고 하는 건 뭐 다른 기술 과정이나 체육 이런 것과 다르게 문제만 보고 벼락치기를 해서 점수가 나는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빠도 개념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일단 한 번 정도 개념 학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제로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선생님들이 필기했던 교과서, 네, 그리고 학교 학습지들을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번 개념 공부했던 자습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습서하고 아니면 학원 정리 필기본이라고 하는 걸 먼저 그다음에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답안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답안지 학습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네, 그래서 문제만 보고 그냥 띡띡띡 체크하고 맞고 사실
자습서 평가 문제집에서 100점 나온다고 의미는 없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거기 선택지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답안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꼭 답안지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정말 내일이 국어 시험인데 나는 벼락치기를 해야겠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교과서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자습서를 한 번 정도는 읽고 그다음에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문제풀이도 답안지를 공부하는 문제풀이로 가면 안 한 거에 비해서 그래도 이제 한 80점 정도대가 나오지 않을까, 90점대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애들이 평소에 잘못하고 있는 점이 뭐가 있냐, 내신에서. 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내신과 관련된 잘못하는 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한 4주 정도 하잖아요. 네. 4주 정도 하면 지문을 다 암기해요. 어느 정도 4주 동안 똑같은 지문을 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점이 실제 시험 문제에서 지문을 안 읽어요. 네, 지문을 안 읽고 자기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작품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틀려요. 네, 그래서 자기가 뭐 수십 번 봤던 동백꽃도 다시 한번 읽어야 되는 게 시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놓쳤던 한 줄의 문장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 볼 때 반드시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개념어에 대한 학습이 미리 전제가 되어야 돼요. 네, 애들이 열심히 다 암기해놓고 뭐 이 지문은 직유법이 중요해, 뭐 은유법이 중요해 다 암기해놓고 막상 문제에서 표현 기법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뭐 시각적 이미지 들어가 있는 걸 고르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위 개념이 무엇이고 하위 개념에 대한 무엇인지에 대한 이 개념어가 정립이 안 되면 결국에는 틀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공부해놓고 틀린 문제가 문제에서 이걸 요구하는지 몰랐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평상시에 이 개념어에 대한 상위 개념, 하위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립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 그 밑에 세부적인 개념, 이런 층위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정확히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나열식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나열식으로. 네, 맞아요. 나열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구조화하는 학습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돼서 틀리는 경우. 네, 맞습니다. 실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수가 아니고 실력이거든요, 그게. 맞아요. 이제 그게 실력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들이 문제를 많이 풀면 100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를 많이 푼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사실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도 정립하지도 않았는데 문제만 풀면은 그게 다 머릿속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문제만 많이 주는 학원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문제만 푼다라는 게 이제 쉬운 공부 방법이에요. 맞아요. 네, 편하지. 그냥 이렇게 쭉쭉 풀면서 그냥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개념이나 지문을 내가 스스로 정리하면서 구조화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면서 공부를 해놔야지 되는 건데 문제를 풀면서 얻는 지식 가지고 내가 빠짐없이 문제 풀었으니까 시험 잘 볼 거야 하는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치기 방식의 학습은 대부분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좋아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 선생님 말을 제발 좀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거. 학교 네, 왜냐하면 결국에 문제 내시는 분은 학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하셨던 교과서 필기라든지 학습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봐줘야 됩니다. 네, 마지막까지요. 네. 저도 약간 이 학교 쪽에 이제 원래 임용도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떻게 내시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1반 선생님이 있고 2반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미 문제 공유가 막판엔 다 돼요. 막판에 다 되는데 2반 선생님은 1반 선생님이 언급했던 걸 언급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시험 직전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 갑자기 선생님이 뜬금없이 잠깐 47페이지 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공간각도 하나 추가할게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그걸 봐야 되거든요. 네, 학원 숙제 때문에 이제 조금 정신이 없더라도 시험 직전주는 네, 학교 선생님 말을 먼저 무조건 들으십시오. 네. 그 전에는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직전주가 중요하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보니까 대부분이 고등학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네, 주옥 같은 멘트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보니까 문법의 비중과 중요성 얼마나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네, 문법. 어때요?
문법은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네. 일단 문법이 예전에는 선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에서도 이제 문법이 필수가 되는 것만큼 그런 게 이제 그대로 다 이제 학교 선상에서도 녹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학교 1학년을 담당했던 이유도 이제 교과서가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교과서가 바뀐 체제에서 내 교과서를 다시 한번 뜯어보니까 문법과 관련된 단어는 비중이 조금 더 점점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법은 사실 내신이든 수능이든 가장 효자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효자. 효자. 네. 그래서 애들이 너무 어렵다 하지만 근데 공부한 만큼 실력과 그다음에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건 문법 이거든요. 네, 다른 문학과 비문학에 비해서 가장 직관적으로 수치가 딱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문법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애들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막상 이제 문법 시험 범위가 들어가 있는 내신을 치르게 되면 문법은 다 맞아요. 네,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이 100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한 문제 차이는 오히려 문법이 아니라 문학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내신 대비해서 문법을 한다라고 하면 문법은 다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신 대비 첫 주부터 문법 복습은 들어가요. 됩니다. 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념과 문제풀이가 좀 엄격하게 분리된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무조건 문제만 더 다 풀면은 문법은 만점이야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문법 같은 경우가 다른 이제 소설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개념을 먼저 잡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하게 다지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훈련하는 걸 여러분들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휘 한자 공부가 필요하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사실 한자 학습을 단독으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네. 근데 초등학교 때 하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단독으로 공부하는 거는. 네네.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이제 한자어 접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비문학 등의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소설에 나오는 그런 어휘들은 그냥 그때그때 찾아가면서 학습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강 근데 애들이 딱 어려운 어휘가 나오면 대충 문맥 보고 이런 뜻이겠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내신이나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 미묘한 어휘 차이로 결국 어휘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이 조금 성실하게 어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학습하고 부지런하게 그 의미를 찾아서 보는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휘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어휘도 모르는 거 나오면 다 찾아보고. 요런 식의 좀 귀찮죠. 네. 요게 결국에는 이제 학습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네. 특히 이 어휘는 근데 의외로 내신에서는 문학에서 많이 연계돼서 나와요. 특히 소설 같은 부분에서 비문학 설명문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중요한 어휘가 다 교과서 자체에 쓰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100% 다 암기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소설에서의 어휘 문제는 그 이외의 것들을 건드는 경우들도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평상시에 모든 비문학 문제를 풀거나 할 때 다 하나하나 찾기는 힘들다라고 해도 내신만큼은 소설 지문이나 이럴 경우에 다 뜯어서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그게 한 문제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시는 짧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단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소설은 지문이 길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대부분 또 과거에 쓰여진 소설이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단어들이 다 정리되어 있지 않은데 교과서에 자기가 모르는 단어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안 찾아보고 그냥 하면은 소설에서 이제 무너질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소설에서는 어휘 각별히 좀 정리를 해줘라. 이런 얘기네요. 네네. 그래서 어떤 학교는 그냥 그 소설에 뭐 듬성듬성, 대강대강 이런 음성상징어까지 딱 빈칸 뚫어버리고 네 거기서 1, 2, 3, 4, 5를 골라라 이런 학교까지도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소설에서의 어휘를 좀 뜯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보니까 외부 지문은 그러면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모르는 작품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신과 외부 지문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도 많을 것 같은데 내신이 어려워진다는 건 결국 고등학교처럼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경향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내신이 어려운 이유는 외부 지문이 많아서예요. 네, 그래서 이런 외부 지문을 결국에는 학생들이 계속 접하고 그다음에 딱 봐도 어려워서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유 또 분석해야지 뭐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습관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습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기 중에 내신 만 공부하면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이 아닐 때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전반적으로 이제 교과 내용 이외의 것들도 같이 확장시켜서 함께 모의고사 풀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소설 작품, 단편 소설과 관련된 내용을 읽어본다든지 그래서 계속 접해보고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부 지문은 결국 이제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이니까 네네. 평상시에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자꾸 접하고 보다 보면 나중에 모르는 지문이 딱 나와도 애들이 당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외부 지문 많이 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별로 그렇게 타격감이 없더라고요, 학생들이. 네, 그래서 맞아요. 요즘에 이제 그 IB를 도입하는 이제 학교들이 많아가지고 IB 국어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이 IB 국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시 하나를 주고 한 3장 정도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쓰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 하나 가지고 3장을 쓰면서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사실 선생님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건데 좀 수능보다 더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낯선 지문을 분석하는 연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다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술형의 출제 유형 그리고 이제 오답 감점 사례 그래 요거 좀 얘기해 주실래요? 서술형은 일단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네, 일단 중학교에서는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학교는 있고 어떤 학교는 없고 이런 경우들이 조금 확연하게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객관식 70, 그다음에 서술형 30 이 정도의 비중을 두고 이제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생각보다 서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서술형을 이제 막상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창작 글쓰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논술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답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서술형은 그냥 조건에 맞게 쓰는 그냥 짧은 글쓰기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명확해요. 가에서 찾아서 또는 이제 한 문장으로 구성하라든지 아니면은 표현 기법을 각각 적으라든지 이제 이런 식의 조건이 이제 하나 내지 이제 2개 정도가 이제 걸리게 되는데 그런 키워드를 찾는 게 사실 점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실 이 서술형과 관련된 대비 방법은 그냥 4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범 답안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네. 답안을.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해설지 답안지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술형도 그만큼 답안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범 답안지 속에 있는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 핵심어 위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 네. 그다음 4번째는 이 모범 답안과 유사하게 핵심어가 들어있는 답안을 짧게 자기가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서술형이라고 하는 건 조건에 맞게 답안을 찾는 연습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학습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또 그런 서술형 문제도 그냥 선생님이 내고 싶은 거 아무거나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과서나 자습서에 있는 날개 지문을 본다던가 그다음에 학습 활동을 본다던가라고 해서 딱 힌트들이 다 이미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모범 답안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핵심어 답안을 만든다면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답하고 감점 사례는 어떤 게 있어요? 서술형 문제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2개 쓰라고 하는데 1개밖에 안 썼던 한지. 그러니까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다 이제 감점이 돼버리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한 문장으로 끝내야 되는데 단어로 갑자기 딱 끝내버리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학교는 이제 좀 너무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마침표가 없어서 감점하는 학교도 있었어요. 네. 그렇구나. 네. 문장으로 끝내야 된다고 했는데 마침표를 안 썼다. 이렇게 해서 감점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경우에는 감점이라고 하는 건 그냥 조건에 맞지 않는 말을 쓰거나 그리고 원래 직유법 이를 써야 되는데 그냥 뭐 나는 찬밥에 비유했다라고 해도 감점이 돼요. 네. 그러니까 키워드가 없으면 감점이 됩니다. 네. 조건을 줬는데 그걸 안 쓰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대체? 분명히 그렇게 한 문장으로 써서 2문장 쓰고 왜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당황하나 봐요. 아, 네, 당황해서? 당황하고 그리고 일단 국어의 가장 큰 거는요. 애들이
일단 시험 딱 끝나자마자 다 맞은 것 같아.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게 아마 모국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국어를 항상 모든 애들 다 자신감이 있어 해요. 근데 사실 수능에서 국어 만점자가 제일 적어요. 네, 그래서 뭐 다른 뭐 수학이나 특히 영어는 뭐 2만 명대까지 나오더라고요. 2024년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수학보다 더 국어 만점자가 적은 만큼 자신 있는 만큼 많이 틀려요. 네, 그래서 서술형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거기다가 정말 글짓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연습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족보닷컴과 같은 뭐 이런 사설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술형 모음집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많이 구성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서술형 모아놓은 문제집 같은 거를 가지고 서술형을 많이 이렇게 써보는 거,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자기가 맞았는지 이제 모범 답안하고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네네.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보니까 내신을 잘 받는 학생들의 특징, 점점 성적이 오르는 아이들의 특징. 네네. 이거 뭐 있어요? 있죠. 근데 애들을 많이 가르쳐 보면요, 네. 확실히 첫 번째는 하라는 대로 하는 학생들이 제일 성장이 빨라요. 시키는 대로 하는 학생들. 너는 시키는 대로 해.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이제 학원가로 왔을 때는 고등학교 애들을 좀 가르쳤었거든요. 초반에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애들은요, 이제 워낙 다 이미 중학교 때 잡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 팍 튀거나 이제 팍 떨어지거나 이제 그런 거 굉장히 좀 더딘 부분들이 컸어요. 네, 근데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하라는 대로 하면 성장하는 게 눈에 너무 빨리빨리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1 때부터 뭐 학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은 이제 집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든 이제 올바른 학습 태도를 형성을 해서 그거에 맞게 이제 꽤 안 부리고 정석대로 가면 아마 성장이 빠르게 보일 겁니다. 네네.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모범생이죠. 그 애들이 모범생이에요. 맞아요. 모범생들은 그러면 뭐 선생님 시킨 대로 안 하는 애들은 그러면은 뭐 미래가 없냐? 그렇진 않아요. 맞아요. 걔네들이 그런 성향을 안 갖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대부분 굉장히 개성 있고 창의적인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더 성공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는 모범생들이 일단은 성적은 잘 받는다. 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모범생이 굳이 아니어도 그 센스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센스 있는 애들. 센스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시키고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제 2학기 기말까지를 한번 쭉 제가 가르쳐 보니까 저와 비슷하게 이제 출제자의 눈을 조금씩 가지려고 하는 학생들이 보여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도 뭔가 애들한테 이거 나올 것 같아 하면 나오는 경우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찝는 걸 굉장히 잘하는데 이게 제가 무슨 뭐 영적인 게 뛰어나서 막 찍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왜 선생님이 찍은 게 잘 나올까라고 하면 그냥 딱 이 작품을 보면 이게 나올 것 같고. 그렇지. 네, 그런 게 딱딱 보일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애들도 그런 눈을 가진 친구들이 이제 생겨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죠. 학습 목표, 그리고 대단원, 소단원에 있는 작품들, 이런 것들만 잘 확인해도 출제자의 눈을 갖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뭐가 나올까? 이제 뭐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아마 조금 즐거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올까? 그리고 이제 애들이 틀리는 거를 눈에 보여요. 네, 자기도 와 내가 이걸 틀렸네라고 하면 나 말고 다른 애들도 같이 틀릴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게 애들이 많이 틀리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또 파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틀린 오답도 이제 어떻게 변형하면 또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가 학교 다니든 학원 다니든 이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굳이 다니고 있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수업도 잘 해주지만 너무 수동적으로만 받기보다는 뭐가 출제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습을 한다면은 훨씬 더 재밌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네요. 네네. 좋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권화는 뭐예요?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개념도 학습하고 문제풀이도 했고라고 하면 시험 직전 주에는 자기만의 핵심적인 단권화 노트가 좀 필요합니다. 혼자 만들어도 되고요. 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데 이제 단권화라고 하는 것은 각 소단원에 있는 학습 목표에서 물어보는 것들 그리고 핵심 개념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학교만의 3개년 기출 개념에서 어디에서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학교 필기까지 넣고요. 네, 그리고 학교 학습지까지 최종 망라해서 넣는 게 단권화예요. 네. 엄청나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제가 해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막 이게 너무 비법 노트야라고 하면서 소중하게 맨날 들고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많이 공부했지만 점점 이제 양을 치면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뽑아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자기만의 요약본과 관련된 노트를 하나 좀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자료가 이거예요? 네네네. 단거나 원래는 학생이 스스로 정리하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더 좋죠. 그래 이렇게 해라. 일일이 손으로 쓰면서 홍글씨로다가. 맞죠? 네네. 좋아요. 아니 이거는 당연한 과정이에요. 그렇죠? 네네. 정리를 하고 외우라가 아니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외워져 버려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정리를 한다는 거는 일단 내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 구조를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학습이 되니까 정리 자체가 일이거든요. 역시 여자애들이 많이 하겠네 이거는. 네. 하지만 남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저도 사실 학창시절에 내신을 다 이렇게 했어요. 예,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시험 볼 때 요 페이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예, 내가 정리를 했는데 내가 안 떠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떠오르면 그걸 딱 보고 생각해서 페이지 띄워놓고 시험 보는 그런 기분? 요게 단거나. 네네네. 좋습니다. 요걸 해라. 네. 언제 해요? 저렇게 이제 완성본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한 시험 3일 전까지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험 전날에도 다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그냥 쭉쭉쭉 보면요. 그냥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있었지. 라고 그냥 머리를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작업으로 이제 시험 직전주에서부터 시험 전날까지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네. 자기만의 핵심 정리 요약 같은 거네요. 네네. 그래서 그래요. 또 이때는 반드시 그 대신 기출 용어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했던 필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요. 사실 중등 내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중등 내신이 결국 고등 내신이고 네네. 이렇게 준비하는 습관과 훈련이 고등학교 때 적용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걸 안 해놓고서 나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하겠지.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내신에 대해서 이제 한 10가지 정도 하면서 정리를 쫙 해줬네요. 그렇죠? 네. 요 내용도 어떻게 선생님 한번 단거나 해가지고. 그래요. 농담이고요. 그럼 우리 두 번째 이제 2부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슬기로운 중등 생활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시겠다. 네. 슬기롭게 합시다. 선생님 슬기로 얻는 방법.